교육방송 여성 제출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시장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일수록 주의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자, 요즘 뜨고 있다는 아이템들 유행만을 쫓아가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창업 박람회나 창업 설명회 등 이런 데도 부지런히 따라다니시면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정보들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이 품질 경쟁력을 갖춘 아이템들을 우선적으로 꼭 골라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슈퍼맘 리턴즈 2부, 수요일 순서 2부, 매일 이 시간에 여성을 위한 창업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의 창업 코너 도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 컨설턴트 김중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유용한 창업 정보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수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 되면 아무래도 창업 쪽의 정보를 찾고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께서 과연 어떤 쪽을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그 젊은 부모들에 의해서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어떤 아이템인가요? 네, 그리고 발전해오기까지 한 키즈 카페에 대한 부분. 키즈 카페요. 네,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군요. 제가 이미 몇 주 전부터 꼭 이 아이템을 다뤄달라고 두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이걸 선정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요. 사실 주변의 모든 젊은 엄마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주부님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우선 현재 우리나라 키즈 카페의 그런 현 주소는 어떤지 원장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현재 많이 성업 중이죠? 이게 많이 생겼다가 지금은 과정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지금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생겼을 때 2000년도에는 놀이시설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06년, 7년도 갈 때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집중적으로 이제 어디가 잘했느냐를 따졌었고, 네네. 그다음에 2009년도 정도 되니까 놀이시설에다가 인테리어에다가 맛까지, 맛있는 음식까지, 맛있는 커피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면서 부모님은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찾다 보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음식 맛없으면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네. 커지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놀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모래놀이, 무슨 주방놀이, 음악놀이, 네. 그다음에 도자기에다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다양한 거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부모님하고 아이들한테는 점점점 진화되면서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진화해온 모습을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키즈 카페 변천사들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원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이렇게 진화를 해오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런 상황에서 소장님께서 이 키즈 카페를 조금 분류해 주신다면 어떻게 네네.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키즈 카페가 그 카페라는 형태에서 이제 조금 변화되면서 새롭게 이제 좀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초기에 키즈 카페는 그 커피 전문점 같은 그런 형태에서 커피 메뉴 음료에 좀 충실하다가 브런치도 팔고요. 한쪽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소규모로 모래놀이나 네. 아니면 이제 스탬폴린이라고 하는 그 방방이라고 하는 그 뛰는 네, 것들 네. 그런 걸 이제 설치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병행하면서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많았는데요.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키즈 카페라고 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명칭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굳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면은 네. 모래놀이 키즈 카페, 그다음에 스탬폴린 키즈 카페, 네. 그리고 블럭놀이 키즈 카페 등으로 이제 분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근래 들어서는 이 모든 거를 합쳐놓은 형태.
그러니까 이제 대형 규모의 놀이터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호도 역시 이제 대형 규모의 놀이터를 더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른들이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되고요. 안전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육아에 지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맡기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한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형, 약간 대형 평수보다 좀 작은 평수에서는 비교적 그 동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놀이들보다는 지적인 행위를 좀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블록놀이나 교육놀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세분화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키즈 카페, 그래서 관심 두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내가 창업을 하기에는 어떤 그 시설을 차려놔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또 만만치 않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특히 이 키즈 카페 창업을 추천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특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 모여 있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아이가 필요한 공간에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동화가 돼야 되고 그 젊은 부모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상냥하고 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규모 때문에 잡음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경기가 불황이고 저출산이고 소자녀고 이렇게 하다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열심히 다른 거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아이에 대한 돈 쓰는 거는 부모들이 안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제대로 해놓고 안전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맛있는 먹거리를 같이 겸한다 그러면 이 시장은 꾸준하게 갈 거고 젊은 분들이 도전하시기에 자본만 되신다면 가능한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에서만 보기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키즈 카페를 데려가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가서 쓰는 돈을 계산을 안 하게 돼요. 정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건데 그리고 이 시간을 내가 힐링하는 건데 하면서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은근히 지출이 많고 그리고 어느 키즈 카페를 가든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룬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너무 쓸어먹을 것 같아서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보게 됐는데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주변에 실제로 창업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소장님. 이제 성공적인 사례와 조금 부족한 사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 키즈 카페는 분명한 수요가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도 폐업률이 또 의외로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형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단점이 좀 있고요. 이제 창업의 성공 사례의 경우에는 우리 양 원장님 말씀대로 인테리어와 휴식 공간을 잘 갖춘 그런 어떤 놀이터형의 경우에 좀 성공 사례가 높은 편이고요. 적은 규모에서 순수하게 키즈 카페를 창업한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좀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뭐 키즈 카페도 단일 아이템만 진행한다면 좀 어렵다 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부산에 거주하는 H씨의 경우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아이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한 가지만 고려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놀이 아이템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나마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었던 경우인데요. 모래놀이나 방방이, 블록놀이 그런 키즈 카페들을 다 믹스를 했고요. 단독적인 아이템 하나만으로는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두루 알아보고 창업한 경우인데요. 단골이 계속 발생하고 또 잘 운영되는 그런 사례를 한편은 있고요. 반면에 이제 100제곱미터 약 한 30평형 정도의 소규모에서 창업한 B씨의 경우는 이게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반경을 잘 잡아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 공간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의 복합 상승 효과를 얻지 못하고요. 1년 만에 폐업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굳이 적은 규모에서 키즈 카페를 오픈하시려고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퍼즐, 블럭 이런 형태로 오히려 진행하셨
였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실패 사례까지 들어보니까 또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사실 많은 여성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 카페에 대한 로망이 있듯이 많은 엄마들이 이제 창업을 생각했을 때 분위기 좋은 키즈 카페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은 바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키즈 카페 이 많은 시설들이 이거 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창업 비용 얼마나 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들어가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간단하게 평이라고 얘기 드리면은 네네.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대가 보통이 많고요. 네. 또 아주 고급형으로 들어가는 레스토랑식으로 가게 되면은 280만 원, 90만 원도 받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직기 비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일단은 1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냉방, 난방, 간판, 주방짓기 이런 것들이 다 별도입니다. 네. 예, 그런 것들 홍보 비용까지 포함하다 보면은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네. 또 상가를 얻었을 때 1층은 안 얻거든요. 엘리베이터 있으면은 더 높은 층일수록 전망이 좋을수록 더 좋으니까 그래요. 네네. 이제 권리금은 안 생기는데 네네. 평수가 커지면 보증금이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네. 또 월 임차료는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차르지만.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또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잘 골라놨지 않는 편인데 이 키즈 카페나 이런 것들의 경우는 정보가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놀이기구에 대한 AS가 꼭 발생합니다. 여러 아이들이 한꺼번에 뛰어놀고 이러다 보면은 고장나고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바로 시설이 이제 AS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 좀 아껴서 나 혼자 한번 창업해볼까 몇 번인데 시장조사하고 해볼까 이러고 독립차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하면은 좋은 프랜차이즈, 어린이를 위한 수익만 위하지 않는 네.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네네. 그런 곳을 골라서 이제 체인점으로 가맹하는 것도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고요. 네. 다 하다 보면은 적어도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3억, 5억 이 정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흔히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은 나름대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네. 내가 투자 비용 대비 수익 면에서는 좀 좋은 편이니까 네. 돈이 좀 들더라도 돈에 맞춰서 한 1억 갖고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실 거면은 제대로 해서 들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만 네. 저는 적다가 말았네요. 네. 그냥 포기하게 되네요. 네, 뭐 웬만하면 억억 하시니까 네. 네, 지금 뭐 3억에서 5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일단 못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그래도 여유를 있고 도전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성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드려도 된다 하지만 이제 수익이 좋다면 예, 그런 마음이실 텐데 수익성도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양 원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네. 이제 적은 규모에서 이 키즈 카페를 시도하는 경우에 실패 확률이 좀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큰 놀이터 형태로 이제 많이 변모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키즈 카페와 키즈 놀이터에 대한 수익 분석은 엄연히 좀 다릅니다. 예, 그래도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통상 이제 일반적인 키즈 카페의 경우일 경우에 이제 수익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네네. 일매출 약 한 80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 인건비 3명 정도 약 한 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발생이 되겠고요. 재료비는 약 한 400만 원, 매출액의 한 18%에서 20% 정도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네. 재료비는 상대적으로 키즈 카페의 경우에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임대료나 관리비 약 한 350만 원 선인데 네. 역시 뭐 1층에 번화가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층에 들어가도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료와 관리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비 등을 제외한 전체 수익을 평균을 내보면 약 한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초기에 시설 투자비 외에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은 얼마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네. 역시나 시설 관리, 거기에 또 다른 안전 관리에 대한 고정 비용이 오히려 매출 대비 좀 큰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이제 앞서서 원장님께서 뭐 5억이 든다. 거기에 대한 딱 월 수익률은 아니고 이제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예, 키즈 예. 카페의 경우인 큰 거죠. 평형의 경우에는 이 변수가 예. 많기 때문에 네네. 통계를 일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5억 원 투자하고 한 달에 500이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높은 아닐 것 수익은 같다는 아니죠. 생각이 그 대비는. 들어서 예. 그거보다 더 규모가 작은 경우에 이 정도 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이런 키즈 카페 창업을 할 때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이제 창업을 할 때 이제 좋은 자리, 아주 A급 자리에 들어가서 대규모로 하게 되면 자본도 아까처럼 뭐 억억 소리가 나고 5억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너무 비싼 곳에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것도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평수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에서 한 130평 정도가 가장 투자 비용 대비 수익, 운영 수익 면에서는 가장 유익한 그런 평수라고 이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곳보다는 그런 곳을 택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 평수가 너무 작은 곳, 소규모로 투자가 되면은 애들이 선택 역량이 굉장히 적어지고 부모들이 그걸 잘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려 또 밀릴 수가 있고 대형으로 있는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에 바로 옆에 조그맣게 차려서 블럭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여기 갔다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데 너무 작은 곳은 피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주변에 경쟁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다가 많이 조정이 됐는데도 지금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주변의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고 큰 업소 옆에 작은 업소로 들어가는 거는 밀리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사정이 많아요. 뭐 이민을 가기 때문에 내놨다, 뭐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내놨다.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고 엘리베이터 꼭 있어야 됩니다. 유모차 때문에 그렇죠? 유모차도 그렇고 사실 그 A 데리고 이렇게 가다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중요하고 또 간혹가다 큰 평수로 지하에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쾌적해야 되거든요. 이게 놀이기구가 애들이 막 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층고도 좀 높아야 되고 쾌적도를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 유해업소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옆에 보면은 뭐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게 이게 인허가가 지금 제대로 돼 있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업종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법으로 규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피해갈 수 있는 역량을 좀 찾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뭐 사행성 업종이라든가 도서실이 있으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들어가면 키즈카페에 들어가면 애들이 뛰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기원 조용하게 있는데 또 이게 애들이 뛰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업종 분포를 보고 내가 정확히 들어갈 자리인가 아닌가 또 인허가에서는 지장이 없는 건가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웬만하면은 대형 쇼핑몰 어떤 백화점 내 뭐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죠.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닌다는 그 생각 꼭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원장님께서 입지 선정할 때 그런 주의할 점들을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이용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새롭고 아주 좋은 그런 키즈 카페는 어디 구석에 박혀 있어도 잘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입지가 비교적 그렇게 안 중요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번화가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소장님께서 그 밖에 다른 뭐 리스크 요인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분명히 이제 뜨는 아이템이긴 한데요. 리스크 요인이 반드시 또 있습니다. 키즈 카페 창업에 앞서서는 우선 이제 어떤 형태로 이 키즈 카페의 분류를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놀이터 기능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카페 기능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비용과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적은 키즈 카페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요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경쟁력 있는 요소가 뭐냐?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나 아니면 국내에서 교육에 필요하거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대입해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어려운 운영이 예상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카페 기능과 놀이시설 기능을 둘 다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요즘 그 젊은 부모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매출이 급감한다라는 부분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리스크 요인 중에 역시나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인테리어와 냉난방비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평수가 큰 형태에서의 시설비 대비 비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고려하셔서 창업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는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식사 메뉴,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반드시 좀 갖추셔야 돼요. 프랜차이즈의 키즈 카페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 동반되는 음식에 대한 것들이 좀 비중이
기능이 약합니다. 네네. 놀이에 대한 기능만 좀 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식사 메뉴 맛있고 먹을 만한 것들을 좀 구비를 하셔서 판매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요, 지금 뭐 경쟁력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씀하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본 카페 중에 이제 이색 카페가 있는데요. 이 키즈 카페들이 정말로 뭐 이렇게 약간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이거나.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데려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수학학원 하다가 이제 수학 놀이 카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거기 가면은 온갖 수학과 관련된 게임을 하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계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거기 가면은 어머님들은 차를 마시면서 쉬고 아이들은 노는 것도 아닌 수학을 푸는 것도 아닌 그런 약간 교육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는 그런 학원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이 그런 굉장히 카페도 좋은 거죠. 만들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아이템이겠죠. 맞습니다. 교육과 놀이를 병행하는 개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몇 억도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 거죠? 계속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자, 이런 리스크 요인들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원장님께서 그럼 이런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알려주시죠. 그 키즈 카페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날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애들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이고 날씨가 안 좋을 때 더 잘 되더라고요. 밖에 야외 놀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거기 가서 놀면 안전하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부모님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성수기는 대략적으로 보면 여름에 그다음에 이게 7, 8월 달 때 성수기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일단 시원하고 부모님도 시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방학 때라든가 이런 때 12월, 1월, 2월 때 그 강남 역삼 쪽에 있는 뭐 놀이 카페 같은 경우는 그 월 매출 그때 제가 최고 찍은 거 봤는데 1억 2천을 찍더라고요. 월 매출이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에서 한 몇 달이면은 시설비 다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근데 거기는 시설비도 만만찮게 드는 집이긴 했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수기 바로 오픈해서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한 시기가 내가 한 두세 달 전에 오픈을 해서 좀 손발도 맞추고 홍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픈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놀이 공간하고 어머니들 쉴 수 있는 카페 공간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강화유리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볼 수 있고 CCTV를 사방에다 설치를 해서 부모님들이 내 자리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디서 무슨 놀이 하고 있지 안전한가 이거에 대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구들이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AS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아이가 놀던 기구에서 우리 아이가 놀아야 되는데 그게 미심쩍고 뭐가 흘려 있는데 그냥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점주는 항상 그거에다 신경을 쓰고 전문 요원을 두더라도 안전뿐만이 아니라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점주하고 직원이 아이들 좋아하고 그런 건 다 기본인데 똑바른 운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아이 돌보듯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색 있는 수익 아이템을 개발을 블럭이 됐든 뭐가 됐든 수학놀이가 됐든 책 읽어주는 카페도 있어요. 북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그런 카페도 있고 그다음 놀이기구 장난감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한 마케팅 전략 뭐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놀이 공간을 오픈을 하면서 시기를 적정하게 해서 두세 달 전에 오픈을 하고 입지 선정을 아주 비싼데 말고 아까 차로 가는 거니까 10분, 20분 더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쾌적하게 올 수 있는 공간에 눈에 잘 띄는 간판 효과가 좋은 그런 입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적정 평수 대비해서 수익은 좋은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중민 소장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려볼게요. 실패를 면할 수 있는 특급 성공 비법 좀 전수해 주시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키즈 카페는 그 휴식과 아이들의 놀이를 함께하는 일종의 어른들한테는 탈출구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충분한 공감을 하실 건데요. 아주 공감돼요. 이런 니즈가 이제 시장을 확대시키고 또 창업자들한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 키즈 카페 운영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위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매번 신제품을 사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블럭 이런 것들을
신제품 아이템을 계속 대입시키고 또 렌탈을 하면서 네. 또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도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네. 조금 대형 규모에서는 뭐 안전하게 몸으로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기능 그리고 카페 기능을 함께 구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계속 찾을 수 있는 매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키즈 카페를 선택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고 사실 어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는 키즈 카페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는 것인데 어른들을 위한 부모들을 위한 편의 시설과 부모들을 위한 배려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편의 시설, 사실 육아에 고단한 분들한테 네. 뭐 안마 의자라든지 아니면 발 마사지 이런 편의 네. 시설을 갖출 수 있거든요. 예. 괜찮네요, 그것도. 예, 네. 그 부모님들이 편하게 휴식을 네네. 취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것들도 좀 배려를 해서 좀 시설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먹거리 조리를 하기 위한 먹거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네.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에 대한 허가를 맡으셔야 돼요. 예, 그냥 단순한 어떤 커피 음료 이런 것들 뽑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기꺼이 이런 그 교육을 받으시고 위생 교육 받으시고 등록을 하셔서 기꺼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하셔서 네.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아주 중요한 성공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아울러서 이제 그 안전한 키즈 카페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함께 놀아주고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아낌없이 정보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요즘 들어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키즈 카페 성공 창업 비법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정보만 다 들으셔도요, 실패할 확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만 노력이 없이는 그 길을 걸을 수 없겠죠. 자, 내가 원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슈퍼만 리턴즈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